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28일 장 마감 이후고요. 시장 오늘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는데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까지 끄집어 올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좀 지금 올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장중 급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매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오늘 제가 무방에도 글을 하나 쳐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번 주 월, 화, 수 지금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이 자국 기업 규제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제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음, 중국 자국 기업 내에 그 교육 기업들이잖아요. 사교육 기업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국 기업 내의 문제지, 시장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문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알리바바도 그랬었고, 텐센트도 그랬었고, 이제 이 중국 정부로부터 한 번씩 두드러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급작스럽게. 그런 상황과 연계를 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은 교육인데 교육산업 쪽인데 이거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아주 어려운 조치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대로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중국 시장 상황 보면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결국은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양전환을 했단 말이죠. 중국도 오전 말미에 낙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 한 방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저 나라가 투자할 만한 안전성이 있는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따졌을 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중국에서 나오게 됐고, 중국이나 홍콩에서 나오게 됐고, 그 부분이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냈던 부분. 위안화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환율이 한 1150원대 정도가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50원을 훌쩍 넘어서서 57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까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오전까지만 해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매도 우위로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동시효과에서 선물 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흥시장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좀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게 사실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이 좀 되면 더 안정적이고 들어오는 수급들도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일단 내일 FOMC가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FOMC가 있는데 요거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하락에 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리두기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를 지금 적용한 지 3주 차잖아요, 지금. 3주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다 확진자 수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쪽에서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들이 속보로 전해지는 상황이 있었었고, 이
델타 변이의 확산과 함께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백신인데, 모더나 쪽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2주에서 4주가량 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뭐 노바백스 마찬가지고요. 이런 백신 공급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지금 사실 과도한 조정이거든요. 이게 하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제가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과도합니다.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올려줄 거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내일 FOMC에서 최근 미국의 이 지표들을 보게 되면 혼조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압력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지표들도 있는 반면에 경기 둔화로 꺾이기 시작한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 여기에 미국도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미국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백신 접종자 역시도 마스크 써야 돼, 이런 얘기를 권했고요. 서부 지역 쪽에 LA라든지 캘리포니아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건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오늘까지 나온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역시 그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는 나오기가, 좀 매파적 얘기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내일 이후에 이게 지금 잭슨홀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9월 FOMC는 지금 8월 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숨을 좀 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로 보면요, 오늘 3220을 또 한 번 이탈을 했잖아요. 여기 때 한 번 이탈한 이후에 또 한 번 이탈을 했는데 3200까지는 이탈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양봉으로 돌렸어요. 몸통을 가진 양봉으로 돌렸어요. 아주 강한 반등 캔들은 아닙니다만 일단 반등을 볼 수 있는 캔들 정도는 나왔습니다. 내일 FOMC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반등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3260에서 70 사이의 포인트, 요 포인트까지는 지금 다시 어제 사실 목표치를 충족시켰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이탈을 하면서 장중에 좀 조정폭이 좀 컸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약간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주말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쯤 넘어가서 이 자리 도전을 한번 해보네 마네 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예상보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장중 한 1200억 이상 매도가 나오다가 결국 다시 막판에는 좀 주워 담았거든요. 주워 담은 상태인데, 다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이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찝찝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내일 일단 이 1030포인트를 지켜내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 FOMC 이후에 코스피 시장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내일 코스닥도 되돌림이 나와주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조금 되돌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일 한 가급적이면 고점으로 1040포인트 정도까지 위로 한번 찍어주는 상황이 나오고 양봉 마감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극렬하게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의 굉장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움직였던 섹터들이 한두 시간 이상을 못 넘기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오후에 올라왔던 섹터들이 다시 밀리면서 또 순환이 되는,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막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윗골이 많이들 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시장 내용적으로는 썩 좋은 시장의 모습은 분명히 지금 현재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림 이용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종목이 매수가 돼 있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종목을 계속 갈아타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지금 그 종목을 갈아타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걸 손절하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또 손해를 봐서 손절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만들면서 정신적으로 2중 3중의 데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시장만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아주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은 뭐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기다려 보는 게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은 마치겠습니다.